강의 버라이어티 희망특강 파랑새의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을 지키고 이어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걸 실천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요, 백자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백자를 연구하는 학생이 된 분이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로지 백자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만 바친 분인데요. 오늘의 희망도우미는 그 백자의 붉은 그림을 그려넣는 기법, 진사기법의 1인자 도예가 이망택 씨입니다. 도자기 공예 부문 대한민국 명장. 끊임없는 노력으로 진사백자에 매그리는 진사백자의 1인자 항산 이망택. 1975년 충북 음성의 고등학교 미술교사였던 그는 백자 연구의 뜻을 품고 이천 도자공방으로 들어갔다. 처음부터 그를 사로잡은 것은 붉은색의 그림을 그려넣는 진사였고 그로부터 30년, 이망택은 진사백자 제1의 명장이 되었다. 포도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기는 포도 송아리가 살았는데, 근데 포도 3송아리에서 1송아리 정도 날아간 걸 뭘 그러냐 그러지만, 제 기준으로는 안 되는 작품입니다.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전통 장작 가마를 고집하는 그는 오로지 신념 하나로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런 붓꽃을 그릴 때는 붓꽃밭 속에 내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목단꽃을 그린다 그러면 지금 목단꽃이 핀 그런 화단 앞에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그걸 연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실 아주 생동감 있는 꽃이 나오게 되죠. 자신의 완벽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자기 분신과도 같은 작품을 깨버리는 명장의 손끝에서 세계인이 감동하는 도자 명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자기와 함께한 34년, 이망택 명장의 희망 메시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제인물인 그 항산 이망택 선생님을 우리가 그 인터뷰하러 찾아갔었는데 전 처음에 뵐 때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저는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가서 딱 뵈니까 백발이 하얀데 산신령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수염도 기르시고. 근데 그분 이렇게 그 분석하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분이 이 도예가에 입문한 지가 34년째인데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는 교사였어요. 그렇죠. 더구나 시골에서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는 집에서 최고 꿈꾸는 직업이 교사였다고. 그래서 저는 그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던 분이 어떻게 도예가의 길로 들어갔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분이 도예가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결정하고서 막 들어가는데 엄마가 말렸답니다. 그 아들이 외동아들이에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요강 만드는 데 가려고 그러냐? 옛날에 도자기 요강으로 했잖아, 요강으로.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역사책인가에 그 청자 매병이 흑백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걸 찾아다 보여드리면서 내가 얘기를 했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뭐 그림도 새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강 이런 거하고 틀리다. 이거는 바로 임금님이 쓰는 그릇입니다.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더 노인네를 화를 내켰어요. 이놈아 그것도 올라앉으면 오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머니 말씀 듣고 교편을 잡았어야 되는 때인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큰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 전혀 생각 안 하고 또 이미 그때 결혼했을 텐데 아내 생각이나 애들 생각 전혀 안 하고 오로지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게 백자 생각만 나죠. 학교를 그만두고 도예가의 길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임 선생님, 최고의 직업인데 그걸 그만두고 간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날 학교 그 미술교사 하셨는데 그 점심을 드시고 교무실에서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신문에 그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린 멋진 사진이 있더래요. 그걸 그린 분이 그 운보 김기창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분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더래요. 나는 미술 선생이니까 그림 그리는 건 잘하는데 이제 내가 배울 건 뭐냐? 도자기 만드는 것만 배우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최고의 도예가가 될 수 있겠다는 결정을 하고 교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로 들어오는데 보통 같으면 그 교사를 그만두기 전에 엄마한테 상의할 거 아닙니까? 이분은 본인이 그러더라고.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대부분 먼저 내리고 나중에 통보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그만둡니다 하고 두고 짐 싸가지고 바로 이천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가 34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 선생님을 연구하면서 그분을 도자기의 명장으로 만든 두 가지의 비밀이 있는데 저는 그걸 뭐라고 집었냐면 첫 번째가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 이 스페인에 가면 소하고 투사하고 붙어서 하는 게임이 있죠. 네. 투죠. 근데 할 때 소도 마지막 목표는 하나 뭐냐면 내가 저 투사를 이기는 거예요. 투사도 하나의 목적이 뭐냐. 내가 저 소를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목표는 하나예요. 근데 그 투사의 칼이 소의 정수리를 딱 들어가는 이 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의 순간이라고 그래요.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적 순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잘못 찍었거나 그러면 소가 공격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투사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실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 주변에 늘 많습니다. 기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고객들이 그 기업에 다가갈 때 어느 날 순식간에 물건을 사진 않아요. 전화도 하고 정보도 보고 그 주차장에 차도 대고 뭐 사람도 만나고 이러잖아요. 만약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줬다고 그러면 그 기업의 전체 점수는 제로예요, 제로. 그걸 우리 마케팅하는 사람들 얘기는 곱셈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덧셈의 법칙은 덧셈과 곱셈의 법칙으로 나뉘는데 덧셈의 법칙이 뭐냐? 99개 더하기 하나 더하기 제로는 100이에요. 근데 곱셈의 법칙이 뭐냐면 99 곱하기 1 곱하기 제로는 얼마예요? 제로예요, 제로. 단 한순간만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하면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임명장님을 분석할 때 그런 느낌을 쭉 받았어요. 이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예에 입문한 지 34년 동안 끊임없이 곱셈의 법칙을 적용했구나. 그래서 오늘날에 그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천으로 이제 짐 싸가지고 와서 도예가에 입문을 하려고 공장에 딱 갔답니다.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제가 여기서 일하고 싶으니 저를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게 받질 않더래요. 왜 그러냐면 교사 출신이지. 나이도 있지. 안 받더란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도 안 빼놓고 공장에 무려 20일 동안 출근을 했다는 거야. 저를 취직시켜 주십시오. 저는 뭐 방해 안 하고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와도 거들떠도 안 보다가 그 당시 그 공장장이 하루는 이망택 선생님을 부르더래요. 네가 자꾸 우리 공장에 오니까 좋다. 네 한번 실력을 보여봐라. 그래서 도자기를 주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작업실에서 그리라는 것도 아니고 맨 땅에 앉혀놓고 그리라고 도자기를 딱 주더래. 그러니까 이분은 이 도자기 그림에 따라서 내가 입문할 거냐 끝날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쫙 그려서 그걸 공장장한테 줬대요. 공장장이 그걸 받고 역시 아무 얘기 없다가 열흘 만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공장에 출근한 지 30일 만에 이망택을 딱 부르더니 그 당시에 그 교사 월급이 한 달에 약 4만 5천 원이었대요. 그랬더니 이망택 선생한테 얼마를 줬냐면 3만 원을 딱 주더래요. 3만 원을.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림으로 실력을 완전히 인정받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도예가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때가 34년 전인데 제가 그분한테 인터뷰할 때 항상 선생님 그 그림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린 그림을 갖고 계시더라고. 34년 전의 그림을.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이게 처음 그린 그림. 처음 그린 그림. 34년 전에 그린.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장에 이 도예라는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제가 저는 도자기에 대해서 사실 몰라요. 거의 문외한인데 도자기를 하다 보면 흙을 고르고 또 흙을 개고 반죽을 하고 성형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또 불을 떼고 이러잖아요. 제가 임항장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그 순간 상황이 언제입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한 소리가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 단 하나의 과정이라도 잘못됐다면 그 도자기는 버려지고 깨진다 이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망택 명장의 마지막 손길은 더 까다롭고 냉정하다. 자신이 그려놓은 붉은 꽃들이 가마에서 나온 후에도 붉게 피어 있어야 한다. 이것도 매화꽃이 거의 날아가다가 멈췄거든요. 아주 선명하고 예쁜 꽃이 안 돼. 옛날에는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잘 나왔다고 그냥 막 감격스러울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 보는 눈이 점점 더 높아지고 까다로워져요. 선별하는 과정이. 이게 결국 앞으로 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비율은 못 넘어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도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포도 송아리가 살았는데, 근데 포도 세 송아리에서 한 송아리 정도 날아간 걸 뭘 그러냐 그러지만, 예, 제 기준으로는 안 되는 작품입니다. 정성을 다해 흙을 고르고 개고 빚고 그림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이틀 밤낮을 꼬박 불 앞에 앉아 기다린 도자기를 어떤 마음으로 깰 수 있을까? 예, 이 정도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항상 익숙해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죠. 깨져야 될 게 깨진 거거든. 이거 어떻게 보면 후련하고 속이 시원해져. 물론 하나도 안 깨고 다 나온 것보다야 못하겠지만, 이 정도는 뭐 속이 아주 후련할 작업입니다. 이망택 명장에게 깨트린다는 건 실패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곧 최고의 작품을 만나게 된다는 예감이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항상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연구는 항상 성공하는 단계예요. 실패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실패를 지금 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성공을 하는 동기가 되고 계단이 되는 거죠. 항산 선생님의 특징은 진사예요. 그러니까 붉은 빛의 도자기의 색깔을 나는데 최고의 권위자인데, 제가 어렸을 때요.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 충남 태안인데, 제가 어렸을 때 놀 때, 우리 옛날에 그릇 중에, 제 아주 어렸을 때는 사기 그릇을 썼었어요. 그렇죠. 그거 깨진 거를 사금팔이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 장난하고 노는데, 살짝만 비면 면도 칼보다 더 날카로워. 사금팔이 원래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서재에 가서, 그분의 전시관에 가서 도자기를 보는데, 그 대부분 붉은 빛들이 많은데, 그 붉은 빛을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이분은 34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진사의 색깔을 내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올 때마다 잘못되면 깨고 버리고. 근데 그 붉은 빛의 그림을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깰 때 나온 사금파리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꼈던 항아리를 깨잖아요. 자기를 긁어서 나온 그런 핏빛 색깔이 진사가 아닌가. 그 정도로 절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작품을 보면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기 진사로 만든 새우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목숨같이 여겼던 자기의 도자기를 깨는 거죠. 자신한테 진실할 때요, 자기가 원하는 영역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사하고 소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상대를 이길 수 있냐면 자기한테 가장 진실된 칼을 꽂는 자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뭔가를 시도했을 때 항상 이망택 선생님처럼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이망택 선생님을 명장으로 만든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열린 손자병법 세계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러. 손자병법을 만든 손자는 고향이 산둥성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가까운데 칭다오에 있는 그 동네가 산둥성이에요. 거기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였냐면, 그 식전 행사를 하는데 그 야외 강당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모일 수도 없을 텐데 수만 명이 모여서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간 데가 그 호텔 발표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랜드 볼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제일 앞자리에는 VIP들이 앉아 있어요. 어떤 행사든지 VIP들이 앉아 있는데, 제일 앞에 중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냐면 완전한 원로들이 앉아 계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은퇴했을 법한 그런 분들. 이렇게 가만히 못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머리를 건드는 분들. 연세가 너무 드셔서. 그분들이 조용히 앉아 계신 거야. 그리고 그분들 주위로 그 행사를 주관했던 장군들하고 정치인들이 쫙 있는 거예요. 학자들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은
현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라 이게 언제 은퇴하셨어요? 어떤 분은 20년 됐고 어떤 분은 30년 된 거야.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야, 이게 중국의 저력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원로의 힘.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역들이 은퇴할 때 보면 젊습니다. 그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분들 50 넘고 이러면 50 넘고 은퇴시켜버려요. 은퇴시키면 그 사람이 쌓았던 몇십 년 동안의 역사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은퇴와 동시에 사라져. 우린 이런 문화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도 원로를 대우할 수 있는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이망택 선생님 같은 경우도 34년 동안 자기가 닦아온 길이에요. 닦아온 길. 그분을 그렇게 키우려면 역시 그만한 시간이 꼭 그분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그 전시관에 갔더니, 항상 전시관 딱 들어가면 한 50평 정도 돼요. 이제 실내가. 네. 50평 정도 되는데, 다른 데하고 그 집이 또 다른 인테리어가 있는데, 바닥 전체가 멍석이에요. 멍석. 쫙 멍석. 그 멍석 위에 많은 진열된 그런 도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멍석인데 그 멍석을 언제 짰냐면 지금부터 22년 전에 짰다는 거야. 22년 전에. 그 멍석 이거 언제까지 깔아둘 겁니까? 했더니 멍석의 수명이 놀랬는데요. 100년이래요, 100년. 100년. 그러니까 거기는 뭐 툭 하면 20년, 30년이야, 그 집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을 때 무슨 과일나무를 심을 때는 그 나무에서 따는 과일을 얻으려고 나무를 심잖아요. 네. 근데 급한 마음에 사과를 딸 정도 되려면 꼭 필요한 햇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과를 빨리 딸 욕심으로 햇볕과 물을 그 필요한 만큼 한꺼번에 부어버린다면 그 사과나무는 홍수에 휩쓸려 가든지 타서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냐면 그렇죠.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만큼은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로들도 그분들의 그만한 지위까지 가려면 그 엄청난 시간들을 견뎌주고 참아내줄 수 있는 인내와 용서와 이런 수용의 힘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34년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는 지금 수제자가 있어요, 수제자. 수제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집에 따님이 셋인데 그 중에 맏딸이야. 맏딸인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일본 대학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일본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했대. 수석 졸업을 해서 하는데 전통 가마를 하는 도예가에서 가장 최초로 여성한테 수제자를 삼은 케이스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항상 남성한테만 그렇죠. 예, 도제는 대부분 남성한테. 근데 전통 가마에서는 최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그래 왔대네요. 그래서 그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쭤봤더니 그 따님 이름이 임창랑 씨인데 그 시작한 지 18년 됐대. 18년. 그래서 18년이면 대단한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그래서 임창랑 씨 아버님,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 따님이 18년 동안 지금 연습을 하고 훈련을 쌓고 있는 중인데 수준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간단하게 딱 얘기하시더라고. 기초는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은 이제 20년이 되는 건데 20년은요. 세상에 2번 바뀌는 거예요. 강산이 2번 바뀌는 건데 거기서 제가 또 한 번 시간의 무서움을 느꼈어요. 타고난 솜씨를 가진 사람들 많이 보이고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자기 재주를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물려받지 않는 어떤 소양이 좀 모자르다라는 사람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런 재주를 타고난 사람을 넘어가는 경우는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도 뭔가 탐구를 하고 정말 어려울 때 참아내고 예를 들어 꾸준히 예를 들어서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지구력 이런 것이 바로 장인이 가져야 될 조건이라면 첫째 조건이 될 거예요. 타고난 재주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에스키모인은요, 늑대를 사냥하는데, 늑대가 사실 사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사나우니까. 근데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아주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사냥하기 전에 칼을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간대요. 갈아가지고 그 칼 끝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그 칼 끝을 하늘로 세우고 칼 손잡이를 땅으로 박아 놓는답니다. 칼 끝이 나오게. 근데 며칠을 얼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려서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그거를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늑대가 냄새 맡고 올 거 아니에요. 피 냄새 나니까. 네. 와서 어떻게 하냐면 피 냄새 나니까 혀로 핥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음을 찬 거를 혀로 핥다 보면 혀가 마비가 되죠. 딱 붙어. 붓고 막 감각이 없어져. 맞아. 근데 계속 핥다 보니까 이 칼은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자기의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기의 피가. 그 뜨거운 피가. 그러니까 늑대는 그걸 모르고 뜨거운 피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더 핥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늑대가 죽는 건 뭐냐면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편안함이 주는 함정이에요. 사실 늑대도 뭔가 싸워서 그걸 잡아서 동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편안하게 피냄새만 맡고 편안하게 자기가 먹을 걸 찾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거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미래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추앙하는 정도의 명장 명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임항택 선생님 보면 교사로서 그 당시 최고의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34년 전에 접었어요. 접고 자기가 그 편안함을 떨쳐버린 거죠. 함정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생을 그만두고 자기가 고생되고 힘들지만 정말 원하는 도예가의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명장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쉽게 편하게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선생님처럼 우리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무언가 새로운 걸 매일 자기의 연구할 거를 찾고 또 탐구하고 아마 그런 노력이 없이 예를 들어 지나가는 그 인생이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메말랄까라는 생각은 해보네요. 저희들이 내일 어떤 일을 할까라는 걸 생각 미처 못하고 잘 때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오랫동안 이 도자기를 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꿈결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평상시 생각 안 나던 게 나거든요. 내일은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잠을 깨면 잠을 설쳐요. 자면 자다 일어나서 메모를 하고 또 기록을 하고 이러는 건 뭐냐면 내일 해야 될 일 때문에 지금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런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찾아내야죠. 또 재미가 없다면 재미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야죠. 성공할 거리를 찾아내야죠. 하려던 것이 잘못된 것은 그때 실망해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공할 일을 기대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작품을 깨버릴 때마다 성공이 가까이 왔다고 믿으면서 지낸 30년 세월. 그는 전통의 진사백자를 지켰고 도자기에 대한 열정을 지켰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자신을 지켜냈다. 정말로 그 자기 긍지나 자존심을 자기 양심에 비춰서 정말로 그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소신을 지켜야 돼. 그 소신을 지킨 데는 뭘 위해서 쇼를 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 정말로 땅이 거짓말 안 시킨다는 얘기 그대로 도자기든 모든 예술이나 이런 작품은요, 거짓말 없어요. 한 만큼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해야죠. 그리고 쉬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면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실패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다음 과정을 예를 들어서 가기 위한 예를 들어 층계 역할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실패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성공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명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확인하는 그런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송진구 교수님 강의 자료 중에 버려진 도자기들 깨놓은 것, 쌓아놓은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과정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결과만을 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 내 생활에도 한번 응용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한 명의 희망도우미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